여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 문을 열기 위해 가장 연약한 나무를 깎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강철을 이기려는 무모한 도전, 수십 번의 실패와 수백 시간의 사투,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자유를 향한 가장 정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197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끔찍한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가 만연하던 시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백인 청년 팀과 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전단지 폭탄을 터뜨립니다. 정부를 비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2년, 그리고 8년의 선고. 하지만 팀 젠킨은 이미 예상한 상황이었죠. 연인에게 포기하지 마라는 마지막 말을 들으며 프리토리아로 향합니다. 단 한 명도 탈출한 적 없는 지상 최악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의 교도소장은 그들을 백인 만델라라며 짓밟으려 합니다. 차가운 공기, 무거운 철문 소리, 자유를 외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모욕과 억압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오직 맹목적인 복종만이 강요되는 곳,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만난 전설적인 인권운동가 데니스는 이곳에서 양심수로 버티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 말하지만 탈옥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조등이 수용소 뒷뜰을 샅샅이 비추고 있고 간수들은 누구든 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폭력을 목격한 순간 그의 눈에 운명처럼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바로 간수의 허리에 달린 열쇠였죠. 1년에 단 30분 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짓밟는 간수의 잔인함. 동료가 겪는 부당한 폭력은 팀의 마음에 마지막 불씨를 당겼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가능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시도 만에 자신의 감방문을 여는 데 성공하죠. 이 무모한 계획을 들은 데니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레너드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열쇠를 만들 거야. 팀의 이 한마디에 레너드는 기꺼이 한 팀이 됩니다. 팀의 무모한 계획을 들은 레너드는 묘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진짜 미친 아이디어군. 마음에 들어. 그 날부터 세 사람은 목공소에서 운동장에서 교도소 곳곳에서 매일같이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열쇠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테스트하던 열쇠가 자물쇠에 박힌 채 부러지며 발각될 뻔한 최악의 위기.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자유를 향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을 눈치챈 듯 교도소의 억압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할 동료들을 모아보지만 대부분 두려움의 남길을 택합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기회지만 그들은 희망을 잊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세 사람. 그는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세 남자의 위대한 탈옥이 시작됩니다. 숨소리조차 사치가 되는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 복도를 울리는 간수의 발소리는 마치 심장을 꿰뚫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소음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What is this? 팀 젠킨, 그는 왜 자신을 양심수가 아닌 전쟁 포로라고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국가에 맞서 싸우는 전쟁 포로. 그래서 그에게 탈옥은 도망이 아니라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또 다른 전장이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저항가 팀 젠킨스를 연기한 배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다니엘 래드클리프입니다. 전 세계는 그를 해리포터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10년간의 긴 여정을 마친 뒤 자신을 향한 거대한 기대를 기꺼이 배신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흥미없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말처럼 다니엘은 마법 지팡이 대신 기괴하고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역할들을 찾아 나섭니다. 해리포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해리포터를 연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굳이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 작품을 통해 제가 가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그 많은 모습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스위스 아미맨이죠. 그는 무인도에 떠내려온 방귀 뀌는 시체 역할을 맡아 연기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 황당한 대본을 읽자마자 참신함에 반해 바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죠.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 혼스에서는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 머리에 악마의 뿔이 돋아나는 남자를, 건즈 아킨보에서는 양손에 권총이 박힌 채 살인 게임에 던져진 찌질한 직장인을 연기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을 선보였죠. 나우 유 시 미 2에서는 해리포터와는 정반대인 마술에 재능이 없는 악역을 맡아 심술궂고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체, 악마, 악당, 그리고 찌질이까지. 그의 이런 파격적인 필모그래피를 보고 나면 프리즌 이스케이프의 팀 젠킨스 역할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판타지 영웅의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서 진짜 날 것의 이야기를 찾아 헤매온 그의 오랜 여정이 불의한 시대에 맞선 실존 인물을 만나 비로소 만개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도전 정신이 이 믿기 힘든 실화의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죠. 영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실제 주인공 팀 젠킨스는 영화 속 면회 장면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었죠. 강철의 억압을 뚫어낸 나무 열쇠처럼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견고한 것을 무너뜨린 이들의 이야기. 영화 프리즌 이스케이프는 현재 왓챠, 티빙, 그리고 구글 플레이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더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과몰입을 위한 더욱 특별한 처방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